네, 반갑습니다. 주라사대입니다. 오늘은 이제 게임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주가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소외가 워낙에 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지치실 거고,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도 게임주를 사기는 좀 꺼려지고, 네, 그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아주 큰 호재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악재들이 좀 소화될 수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인앱 수수료 인하라는, 그러니까 이익률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이슈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자, 일단 그 게임주 지수를 한번 볼게요. KRX 게임 탑 10 지수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 올해 초부터 한번 볼게요. 올해 초부터. 그러니까 올해 초가 위치가, 네, 올해 초가 여기였거든요. 여기. 근데 지금 보시면 밑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해 내내 상승률이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자, 코스피 시장 볼까요? 같은 기간? 올해 초가 여기입니다. 여기. 2,400에서 4,000 넘게까지.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 네, 코스닥 시장도 바닥권에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죠? 코스피는 한 7, 80% 올랐고 코스닥도 50% 올랐어요. 근데 게임 지수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었냐? 네,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뭐 대표적으로 국내 게임 매출 둔화인데, 게임 매출이 그러면 왜 둔화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중국의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게임들을 요즘에 보시면, 물론 아직도 조악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어요. 그래서 중국도 모바일 게임을 상당히 많이 좀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에서 특히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시밀러작입니다,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 아시죠? 그러니까 비슷한 걸 만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뭐가 좀 뜨잖아요? 그럼 귀신같이 비슷한 걸 찍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IP 가치를 좀 박살내려고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한국 게임 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모바일 게임을 복제하는 능력 자체가 너무 뛰어나지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피해를 받는 경향도 있고요. 혹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 게임의 점유율이 국내 시장에서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국내 게임사에는 당연히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여가 시간의 소비 패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특히 쇼폼 위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가 시간에 게임을 많이 했다가 요즘에는 여가 시간에 이제 쇼츠나 쇼폼을 보는 이런 식으로 패턴이 살짝 이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바일 게임 이용 시간이 그렇다고 뭐 크게 이제 급감했다 이건 아닌데,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게임사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 비중 쏠림이 심하다는 겁니다. 어디로 비중 쏠림이 심하냐? 모바일 게임으로 비중 쏠림이 심해요. 사실 우리나라 게임사만큼 모바일 게임 비중 쏠림이 심한 게임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모바일, 그 다음에 PC, 그 다음에 콘솔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스마트폰 게임이고요. PC는 말 그대로 그냥 컴퓨터로 하는 PC 게임이고요. 콘솔은 뭐냐? 네, 콘솔은 예전에 이제 TV에 게임팩을 끼고 했던 뭐 게임보이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됩니다. 혹은 꼭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바일이나 PC 이외의 기구를 사용하는 게임은 대부분 다 콘솔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게임은 이렇게 모바일, PC, 콘솔 시장의 3대 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가별로 비중은 다 다릅니다. 근데 한국은 이 모바일 게임의 쏠림이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이 부진하면 나머지 부분에서 이익을 만회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에는 국내 게임사들이 이제 PC라든지 콘솔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에인소프트도 그렇고 뭐 펄어비스도 그렇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바일 게임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내 게임사의 약간의 이제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게임주가 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올해 주가 상승률이 제로잖아요. 제로.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한 10월부터도 주가가 계속 좀 밀리다 보니까 이런 악재 요인들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게임주의 지금 말씀드린 악재가 더 크게 심화되면서 게임주가 계속 밀린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악재를 소화하고 조금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일정 부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는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네, 인앱 수수료 인하인데, 그러니까 지금 국내 게임사들의 국내에만 문제는 아닌데 이제 국내 게임사들의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요. 그다음에 구글과 애플인데요. 지금 모바일 의존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은 앱스토어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구글 플레이라는 게 있고 애플은 애플의 앱스토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핸드폰에서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뭐 추천 게임이나 아니면 게임을 검색해서 다운 받으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다운을 받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얘들이 그런 다운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대가로 뛰어가는 수수료가 30% 수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배민이라든지 뭐 이런데 이제 수수료 논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강하게 수수료를 매기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특정 게임 A라는 게임에 10만 원을 결제했어요. 그러면 3만 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구글이나 애플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크잖아요. 그죠? 그럼 그 남은 7만 원 갖다가 개발비도 빼고 마진도 남겨야 되고 회사 커피도 타 마셔야 되고 월급도 잡아야 되고 신규 게임도 개발해야 되고 AS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다 해야 되는 자금 전체에서 30%를 떼가니까 얼마나 그 수수료 부담이 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에픽게임즈라는 게임사가 있거든요. 이제 구글의 그 인앱 결제 강제는 위법이다라는 소송을 냅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굉장히 지리하게 이제 오랫동안 끌었어요. 그러니까 구글도 대형사다 보니까 쉽게 안 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 오랫동안 끌다가 결국은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외부 결제를 이제 시도하는 게임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넷마블과 NC소프트입니다. 넷마블이 야 이제 구글 애플이 30% 너무 비싸. 안 되겠다. 우리가 그냥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라고 해서 넷마블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고 NC소프트도 최근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NC소프트의 주요 게임은 리니지 M이에요. 이게 여전히 중심 게임인데 이게 구글 플레이에서 전체 그 결제 순위 1위 혹은 2위, 3위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10위 정도로 밀렸어요. 그러면 리니지 M이 이제 인기가 없나? 이게 아니고 NC소프트가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저들이 그 자체 플랫폼에서 결제를 하다 보니까 구글로 결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 있는 리니지 M의 매출이 크게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NC소프트의 자체 결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구글과 애플도 30% 수수료를 고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수료 인하는 반드시 진행이 되는데 몇 퍼센트가 인하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지금 한 17% 정도까지 보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17%냐? 일본에서는 지금 17% 정도까지 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7%까지 하락한다면 거의 절반이 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하냐. 구글과 애플의 인입 수수료가 30%에서 17%가 되면 게임사의 영업이익률이 7%포인트 개선된다. 엄청나게 개선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게임주의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특정 게임사에만 호재는 아니고 앞으로 이제 게임주에 전체적으로 미칠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작 측면에서 보면은 개별 게임사인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온2를 출시를 했죠. 그래서 아이온2가 어느 정도의 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붉은 사막을 내년 3월에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죽었었던 신작 모멘텀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네, 매수 타이밍입니다. 지금부터 매수 타이밍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영상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요런 페이지가 뜰 겁니다. 여기서 분석과 대응 전략 클릭하시면 매수 타이밍 말씀드릴 거예요. 네, 중요한 건 결국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언제 매수할지 언제 매도할지 모르면 매매할 수가 없죠. 그래서 타이밍 말씀드릴 테니까 무료입니다. 신청해 주시고 단타 원하시면 단타, 세력주 원하시면 세력주 체크하셔도 돼요. 요거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되니까 원하시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전략 드릴 연락처 연락처를 적어 주셔야 전략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유 종목 상담 해드립니다. 궁금하신 종목 써주시면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종목 상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의함 체크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흔들리는 시장에서는
조금 더 명확한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명확한 전략들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무료로 이용해 보시면서 돈 벌어 가시고, 기관과 외국인에게 항상 말씀드리듯이 지지 않는 투자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